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폭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나스닥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차트는 나스닥 선물 주봉 차트이고요. 일단 주봉 단위의 추세를 먼저 한번 살펴본 이후에 일봉 단위, 4시간 봉 단위까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봉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추세를 볼 수 있는 추세선이 이 고점과 고점을 이은 추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태그했을 때의 이러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결국 태그를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일단 이 부분에서 추세선을 태그할 뻔한 이러한 움직임이 출현을 했었어요. 하지만 추세선 태그에 실패했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에 성공함에 따라서 추세선을 태그함과 동시에 돌파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에서 추세선 위로 올라오려는 이러한 강한 돌파가 나왔고 2주 연속으로 추세선 위에서 이제 지지받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사실 중요한 점이 돌파에 강하게 돌파에 성공을 했고 이 부분을 리테스트라고 본다면 이 상승을 위한 모든 과정이 완료가 되었던 겁니다. 모든 과정이 준비가 되었고 그래서 상승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위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온전하고 좋은 구조를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다음 주인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굉장히 큰 폭락세가 나오면서 추세선을 강하게 이탈한 모습입니다. 위에 꼬리가 달렸다는 건 이 부분에서 장중에 이 부분까지 반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목요일까지만 해도 이제 상승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금요일에 이제 어떠한 이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중국과의 어떤 이슈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이러한 음봉이 출현한 모습이고 이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에서 추세 반전의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다시 추세선 위로 올라오는 듯한 이러한 양봉 캔들이 출현을 하면서 이렇게 캔들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일봉에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단위에서 보시면 이 부분의 하락 폭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의 캔들이 어디에서 멈췄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이 부분의 고점의 지지에서 추세선 이런 캔들이 이제 지지를 받은 모습이고요. 이 부분에서도 한번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지지가 나온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의 매물대에서 이 부분의 고점에서 고점을 한번 태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은 23,960 정도 부근이고 이 부분은 24,000 부근입니다. 굉장히 숫자가 깔끔하죠. 사실 이렇게 큰 폭락세가 나왔던 움직임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이 선물 옵션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4,000 그래서 24,000 이라는 깔끔한 숫자가 딱 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이후로 이제 그다음 날인 바로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제 반등을 다시 성공을 하면서 추세선 위로 올라온 모습인데 바로 그다음 날인 어제 굉장히 많은 양의 거래량과 함께 굉장히 유의미한 캔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이 캔들이 왜 유의미하냐면 이 위의 꼬리와 아랫 꼬리가 둘 다 달린 캔들인데 여기서 많은 양의 거래량이 나왔다는 건 누군가가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거나 누군가가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의 캔 움직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부분이 고점 부근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폭락세에서 이렇게 관세 이슈 때문에 그때 폭락을 했었죠. 이 폭락세에서 나왔던 거래량만큼 이 부분에서 고점 부근에서 이만큼의 거래량이 출현을 했어요. 요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매수했던 사람이 이 부분에서 다 매도를 했다라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추세선 위로 올라와 주는 이런 움직임이 출현을 하고 있지만 어 확실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저는 100%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도 확신을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서 다시 이게 불트랩이고 하락세로 이어질까? 이것도 사실 100%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렇게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큰 폭락세, 반등, 하락세, 반등 이렇게 계속해서 변동성이 출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시장에 참여하기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확실한 어느 한 방향이 나올 것이다라고 막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하고 이런 게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아예 안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면 진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상승 추세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뭐 못 버신 분들도 이제 계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던 만큼 굳이 이 부분에서 더 큰 상승, 요거는 조금 더 안정적인 이제 구조, 상승을 위한 안정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제 매수를 잡아보면 괜찮겠지만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크고 이제 상방 하방의 리스크가 큰 이러한 시점에서는 과감한 매수, 큰 비중의 매수를 이제 진행을 한다면 만약에 실패했을 때 손실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최대한 이제 시드를 조금 더 줄이면서 매매를 하거나 조금 더 확실한 방향이 나올 때까지 매매를 아예 진행을 하지 않거나 이러한 방법들을 개인적으로는 권해 드립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은 이런 변동성이 클 때는 자산을 지키는 것이 저는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께도 저의 관점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자분들께도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4시간봉 단위에서도 한번 간단하게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라인과 이 부분의 라인, 이 부분이 아니군요. 이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현재의 움직임에서 이 두 가지의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의 라인은 태그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이 부분의 라인은 태그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두 개의 라인이 중요했냐면 이러한 반등, 지금 이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지금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이게 의도적으로 추세선을 이탈시켰다가 반등을 하는 이런 움직임의 일환이냐,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것이 조금 더 유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라인을 설정했던 것인데요. 일단 이 위에 부분인 이 24,957 부근은 태그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인 24,770, 780 정도 부근은 태그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이제 좋게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제 그어보자면 0.618과 0.707, 정확하게는 0.707 부근에서 반등을 하고 다시 하락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 부분은 태그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넘겨두고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의 고점을 이 부분에서 다시 넘기는 데 성공을 한다면 지금 현재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고점 24,860 정도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의 추세선까지 붙이는 움직임이 한 번 더 출현할 가능성이 큽니다. 요거를 루트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의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이러한 식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면 추세선을 태그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의 저점을 한 번 더 깨는 이런 움직임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진짜 시나리오 중에 하나 시나리오 중에 이제 하나 두 개 정도일 뿐이어 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매매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요렇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저는 일단 이 부분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출현을 하는지를 먼저 지켜보고 그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매매를 진행해 볼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의 개인적인 관점은 참고 정도만 해 주시고 매매는 이제
신중한 선택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